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꼭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낸스 소식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식 여러 가지 짤짤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바이낸스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검찰 바이낸스 돈세카 혐의 기소 고민 중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FTX 붕괴 여파에 따른 영향이고요. 바이낸스 영향력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형을 낮추거나 기소 없이 사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나와줌으로써 또 시장에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바이낸스 자금 유출 비중도 상당량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자금의 빠른 속도로 출금을 하고 있고 개인 지갑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특정 거래가 이제 어떤 특정 패턴을 찝어가지고 내가 롱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우리 변호사는 뭐 그냥 병풍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바이낸스에 따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의로운 평화로운 3대 조건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성 회복, 국제법에 따른 점령지 완전 반환과 러시아 전쟁 배상금 지급과 전쟁 범죄 책임 추궁과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장기전 가자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리겠죠. 그래서 G7의 내년의 움직임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관련 승인제를 검토한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이제 리플 들고 계셨던 분들 에어드랍 또 받게 되죠. 일단 비트플라이어가 1월 9일 시점으로 에어드랍 해주고 상장 목록에도 포함시켜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파이낸스에서 보고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바닥 거래소 보유량이 최고점에 도달을 했고요. 상승장 초입과 상승장 중반에도 거래소 보유량이 하락하거나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에 도달 후 하락장이 시작된 후 거래소의 보유량이 계속 증가했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았던 거래소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래량이 좀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반등의 시그널이지 않겠냐라는 비트파이낸스의 분석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센 CEO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23년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부 인수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기술 인력의 급여 감소 때문에 이탈률이 꽤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VC 애들은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간이 먼저 채워지는 순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돈 남은 누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종가 $40 기준으로 8만 개 코인베이스를 또 주식을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CPI 그리고 금리 인상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점도표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차후에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 바람에 목요일날 실시간 방송은 아마 한동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목이 다 낫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